좀 살짝 내려보세요. 들어줘. 여기서 하는 폼이나 크림젤은 없는 거예요? 따로? 네. 원래 오존수가 있는데요. 그 오존수는 일반적으로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고 쓸 수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럼 하기 전에 스킨 스크러버나 아니면 가벼운 뭐 딥클렌징 같은 것도 안 해도 돼요? 예, 딥클렌징을 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해줄 수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예민하시고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는 유분기만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알코올로 있잖아요. 그 막을 하나 한번 제거해주고요. 그럼 알코올을 준비할까요? 네? 네. 알코올솜? 네, 알코올솜 주셔도 돼요. 근데 이분은 뭐 상처가 이미 다 열려 있어가지고. 근데 각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드름 피부 있으면요. 예. 여드름이 짜고요, 아니면 그냥이에요? 여드름 짜고요. 압출을 하시고 하시면 돼요. 압출하시면 화농성 여드름이나 어떤 결절성 여드름은 이렇게 진물이 좀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가 이제 이 오존화 오일이 닿으면서 그 항염작용과 살균작용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염증이 더 빨리 가라앉으면서 필이 되는데 이게 필의 목적은 아니에요. 오존 침투의 목적. 예, 오존 침투가 목적이죠. 그래서 각질이 탈락되는 모습도 거무태태하게 표피가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얗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표피를 상하지 않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필들은 연마제가 있어서 피부 표피를 그러니까 마모시키면서 이 큐피클을 박다 보니까 이 큐피클이 피부 그 유국층까지 정확히 박힌다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러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 연마제에서 그렇게 그 피부를 깎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뿌려준다라는 개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필을 했다면 이건 정확하게 박을 수가 있으면서 그 침투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표피는 상하지 않게 해줘요. 일단 클렌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제 이 필링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유분막만 제거를 할 거예요. 알코올솜으로. 네, 알코올솜으로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입으로 좀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코올로 유분을 제거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필링 준비를 할 거예요.
요 필은 이제 큐피클이 있는 오조나 오일과 큐피클이 같이 되어져 있는 제품 이제 스텝 1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스텝 2는 오존화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2대1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1대1이나 2대1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목 주름 있는 부분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필링을 목이랑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좀 용량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일은 이렇게 믹싱이 이미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조나 오일 믹싱을 할 거예요. 이게 냉장 상태로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약간 이제 굳어지거든요. 그 굳어진 상태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용량은 2사람 정도 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근데 지금 목도 오늘 같이 할 거라서 저는 지금 용량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농도에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이 오존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연마제가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순수하게 큐피클과 오존화 오일만 있어요. 그래서 피부 표피가 이렇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큐피클을 유급증까지 침투를 시켜주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오존화 오일이 피부 속에 가서 이제 오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골고루 뭐 산성용액이라든가 연마제가 없기 때문에 뭐 바르는 순서 그렇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먼저 발라놓은 쪽이 먼저 필이 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요. 또 정확히 또 따지면은 필링에 대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오존이 하는 재생과 살균과 그다음에 이제 염증에 대한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존화 오일이 1000ppm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존 냄새는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피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펴서 발라주세요. 그리고 맨 피부 거층 표피를 마모시키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시가 많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침투시킨 상태에서 피부가 좀 흔들어주는 역할을 할 때 그때만 조금 통증이 있고요.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큐피클을 또 유곡층에 깊숙이 침투시켜 줄 수 있는 또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눈은 하실 때 좀 이제 가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보면은 이게 오일이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흐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필링을 이렇게 러빙을 할 때 다른 필름 같은 경우는 큐피클이 한쪽으로 몰린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분하게 그냥 고르게 필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부터 이제 필을 시작을 하는데 다른 필들은 겉에서 이렇게 문질러주는 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표피를 먼저 연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면 이 큐피클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이거는 그냥 표피 연마제가 없기 때문에 피부결 방향으로 이렇게 러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정도의 압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필들은 이 정도 압을 줄 수가 없거든요. 이미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통증 괜찮으시죠? 예. 그냥 시원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압력이면은 되게 마사지, 뭐 경락 마사지 하듯이,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넣어주세요. 피부결 반대 방향으로, 왜냐면 큐피클이 사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주고. 맨손으로 하나 넣고 장갑 껴야 돼요? 왜냐면은 저희 손도 보호를 좀 해야 되고, 예. 따가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리를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손님들 다른 관리를 또 해드려야 될 때 약간 거칠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러브를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에디스마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면 되고요. 턱은 이렇게, 예. 근데 이게 이런 정도의 압이 아니라 이렇게 꽉꽉 눌러서, 예.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넣어줘요. 이렇게 지금 이 피부 밀리는 걸 보면은 압을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는 한쪽 벽을 지지하고 발라준 다음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 환자분처럼 이 코끝이라든가 이렇게 표피가 지금 많이 상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걱정 없이 이렇게 이 시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오조나 오일이 오히려 상처를 재생을 하고, 그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그 염증이 일어나서 망가진 세포들을 다시 재생을 해줄 거거든요.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펴주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큐피클 자체가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거꾸로 다 이렇게 쓸어 올려도 한쪽으로 쏠리지가 않아요. 베이스가 그 올리브 오일이기 때문에, 예, 거의 고르게 이렇게 필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턱을 좀 살짝 내려주세요. 턱을 살짝 내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많이 박혀 있으면 조금 더,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는 필보다 조금 압이 더 있어야 되고요. 강도가 좀 세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그 표피를 마모시키지 않기 때문에, 예, 좀 강하게 해주셔도 되고 또 강하게 해주셔야 이 유곡층의 가시가 정확하게 잘 박힐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 러빙을 하시면은 이제 고객님은 느낌이 어떠시냐면 약간 지금부터는 조금 약간 쓰라린 느낌이 좀 드시면서 좀 화끈거리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눈에도 묻고 흐르는데 지금 이렇게 해도 눈가에 그죠? 흐르지 않죠? 그래서 근데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테이프를 이제 붙여주셔도 괜찮고요. 눈두덩이는 하면 안 돼요? 눈두덩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맨 나중에 얇은 쪽은 맨 나중이에요. 가분을 우리 막 마사지 하듯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압력이 되게 있는데도 그러면 기존의 필들은 이렇게 수포가 생긴다거나 헤르페스가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오조나 오일이 오히려 그런 생긴 헤르페스도 많이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예, 걱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시술을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유급증에 골고루 예, 좀 그 큐피클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오조나 오일을 조금 더 예, 러빙을 해서 침투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서 이제 에리스마가 얼마나 정도 일어났는지 보고 예, 골고루 해주고 이제 염증이 좀 더 있었던 부위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연마제가 있었던 피를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살살 바르듯이 이렇게 하시면은 예, 오히려 효과가 좀 없고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좀 아프시죠? 네. 조금 화끈거리죠. 그러니까 지금 환자분도 조금 화끈거린다고 하셨는데 기존 필들은 바르면서 동시에 통증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너빙을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금 화끈거리는 정도. 예. 그것은 표피를 상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링이 끝나고 나서도 얼굴은 어차피 빨개요. 예, 침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 30분 정도 그냥 이제 만지지 않고 있으면 다시 얼굴 색깔이 그냥 돌아와요. 예. 그거는 표피를 상하지 않게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 정도 러빙을, 큐피클 필을 이 정도 러빙을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되게 진정 관리 해주는데 급급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침을 다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뭐 제거하고 빨리 쿨링을 해주기 위해서 막 허겁지겁 다른 시술을 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블루라이트를 쪼여줄 거예요. 그래서 오존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이분은 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필링의 강도는 한 중간에서 조금 더 깊게 예, 그렇게 시술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까 같이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일어나 있고 그 다음에 코 있는 부분도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 저렇게 러빙을 해도 되나 하고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따가 이제 제거를 하고 나서 보시면은 피부는
예, 많이 상해 있지가 않아요. 그대로 이제는 자외선 차단제 발라서 보내주시면 돼요. 안 닦아요. 예, 이렇게 러빙을 한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링이 지금 골고루 어디 하나 뭉친 데 없이 이렇게 이분하게 필링이 또 되고요. 이게 베이스가 오일이기 때문에 피부 표막을 오히려 또 보호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눈을 가리고 이제 블루라이트를 이제 쪼여주시면 돼요. 굳이 막 통증이 막 심하게 일어나고 표피가 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쿨링하는데 급하지 않고 바로 라이트가 이제 들어가서 오존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블루라이트를 15분에서 20분간 조사를 해서 이 오존화 오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는 했고요. 하고 나서는 가능하면 이 오존화 오일이 완전히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귀가를 하게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시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시는 걸 보면은 이렇게 꺼지를 덮어서 떼주시고, 이게 꺼주를 이제 이렇게 묻은 부분들만 이렇게 제거를 하고, 거즈로 이렇게 하면 오일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요 정도로 닦아 주시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오존화 오일이 많이 닦여져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살짝 오일만 덧발라서 보내시고 2-3시간 있다가 폼 클렌징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초 제품은 꼼꼼하게 쓰시던 거 다 이제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고 보습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오존화 오일을 이제 좀 발라주시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예.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는 폼 클렌징을 하고 제거를 해드릴 거거든요. 베이스가 오일이기 때문에 폼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폼을 이렇게 바른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같이 일어나면은 이 거품을 닦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면으로 닦아주실 때는 그 전용 해면을 쓰시는 게 좋아요. 이 해면을 또 다른 그 환자분들한테 또 사용을 해야 될 때에는 이 가시가 여기 남아 있어서 좀 거칠어질 수 있으니까 이 오존 테라피 전용 그 해면을 준비해 두셔가지고 쓰시면은 더 괜찮을 거예요. 제거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손님이 환자분이 불편해서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조나 오일이 2~3시간 더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톤으로 정리를 어느 정도 이제는 나머지 잔여물까지 이게 좀 정리를 해줄 거고요. 원래 오존수가 있으면은 더 이제 좋지만 그렇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톤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더 피부에 남아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줄 거고요. 어떠세요? 제거하고 나서 이렇게 누르면 가시가 박힌 듯한 느낌이 나세요? 네. 네,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통증이 있거나 그러지 않죠. 이렇게 눌러서 자극을 줄 때만 이 큐피클이 박혀 있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다시 얼굴은 이게 불금증은 많이 가라앉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가 세안을 하거나 스킨로션을 바른다거나 해서 다시 피부를 이렇게 누르면 이 큐피클 때문에 다시 얼굴이 좀 일시적으로 붉어졌다가 또 이제 자극을 주지 않고 놔두면 다시 이제 피부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하다가 2~3일 뒤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 유구층에 있는 세포들이 들뜨고 그 다음에 기저층에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서 밀어 올리면 하얀 각질이 앉을 거예요. 그럴 때 각질을 문질러서 떼거나 일부러 벗겨내지 마시고 세안하면서 자연스럽게 탈락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보습제랑 자외선 차단제를 철저하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필링이라든가 이런 거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다른 필링은 표피를 많이 상하게 해서 검은 딱지가 떨어지지만 이 오존은 재생이 되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또 표피를 상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보면은 하얗게 그냥 꽃피듯이 그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세안하면서 부드럽게 잘 탈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일정이 있어서 그 오조나 오일하고 그 큐피클을 같이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 제거를 했고요. 이런 경우에 토너로 제거를 한 다음에 오조나 오일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2시간 있다 세안은 다시 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조나 오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 환자분처럼 아토피가 있으면서 여드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필링하는 것도 많이 두렵고 많이 건조해지는 것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베이스가 오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지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손상을 시켜주지 않으면서 오존화된 오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빨리 낫게 하고 그 상처가 그 재생도 빨리 되고 염증도 빨리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존 테라피가 끝이 났고요. 이렇게 오일을 바른 상태에서 2~3시간 있다가 세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고 오존화 오일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는 보습제랑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일상생활에서는 뭐 사우나를 간다거나 이렇게 열이 많은 곳에 가는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좀 안내해드리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 큐피클이 빠질 정도로 땀이 나는 것은 좀 일주일 정도 삼가해 주시고요. 그냥 일상생활은 똑같이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각질이 일어났을 때 각질을 손으로 막 밀어서 이제 일부러 떼어낸다거나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은 예, 안전하게 그 다음에 이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